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차원 축소와 그걸 바탕으로 필드 예측을 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기존의 파라미터 예측에서 이제 지오메트리 예측으로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비행기 날개에 대한 성능을 예측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날개를 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해서 인풋으로 넣어줬는데 사실 비행기 날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모든 값들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 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넌 파라메트릭하게 바꾸고 그 값을 인풋으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D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3D CAD 모델이 있으면 메쉬로 바꾸거나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꾸거나 복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렇게 복셀로 하는 학습을 하는 방법, 포인트 클라우드로 학습하는 방법, 메쉬로 학습하는 방법 등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또 각각의 이제 백본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저희가 그걸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측할 땐 보통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리그레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복셀,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를 활용한 사례들을 보면 복셀로 바꾸는 경우에는 CNN을 연결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복셀이라는 게 결국에 마치 3차원 이미지와 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픽셀이 있는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CNN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성을 예측하는 사례였고, 예를 들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넷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넷 계열의 딥러닝들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 피처들을 뽑게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행기의 공력 성능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학습한 사례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가 메쉬 데이터다. 그러면 메쉬 데이터라는 건 마치 노드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와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메쉬 데이터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사례는 바텀업으로 3D 프린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필드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트레이닝 셋에 이제 3D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3D 데이터를 넣어줄 때 다음과 같이 3D 데이터에 대한 좀 그림이 작지만 포인트 클라우드로도 들어가고 그것의 단면 형상을 이미지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모달로 3D 전체를 넣을 수도 있고 2D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이렇게 2D 필드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포인트 클라우드와 2D 이미지를 학습한 사례고요. 이번엔 복셀과 2D 이미지를 결합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3D 휠이 있다. 그러면 또 3D 휠의 복셀 값과 2D 단면을 인풋으로 넣어줘서 예를 들어 휠에 충격을 가했을 때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와 그 최대 응력의 값과 2D 필드를 동시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복셀,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이 3D 예측 모델에서는 이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컨볼루션, 그러니까 CNN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복셀로는 어떤 아비트리얼한 형상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비주얼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보면 마치 레고 블럭처럼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를 다 격자로 복셀로 나누다 보니까 뭐 64만 되더라도 64 바이 64 바이
i 64 이렇게 굉장히 차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또 우리가 보통 하는 엔지니어링 분석, FEA 같은 것과 연결되기가 어렵죠. 복셀이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는 보통 스캐닝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컴팩트합니다. 복셀에 비해. 왜냐면 그냥 각 포인트의 위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비트리얼한 형상을 또 동시에 잘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일단 비주얼 퀄리티가 동일하게 떨어지고 디테일한 지오메트리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만 있기 때문에 포인트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복셀과 동일하게 FEI 같은 엔지니어링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는 비주얼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래픽스에서 3D를 표현할 때 메쉬로, 그러니까 폴리곤 메쉬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컴팩트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하지만 이제 그리고 마치 뭔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FE와 잘 연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아까 이렇게 메쉬이기 때문에 메쉬는 FEA와 연결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이 전통적인 폴리건 메쉬는 우리가 FEA를 할 때 쓰는 FE 메쉬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디스크리트하고 디스오더드된 엘리먼트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이걸 스무스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많은 그 노드와 그 엣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디스크리트하다. 그리고 아비트러리한 형상을 오히려 얘는 좀 표현을 하기 어렵다. 메쉬가 깨지는, 찢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 이제 제가 좀 더 강조드릴 방법은 implicit representation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representation보다 요즘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signed distance functio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뒤에서도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떤 3D의 표면에 요 표면에 해당하는 서피스에 해당하는 값에서는 값이 0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값,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으로 표현이 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의미합니다. 멀면 멀수록 큰 값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어떤 물체를 등고선처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주얼 퀄리티가 높습니다. 복잡한 형상을 다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딥러닝 방법론이랑 잘 맞습니다. 특히 생성 입장에서. 왜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생성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STF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그냥 거리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터리한 형상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FEA에 바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런 거리 함수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그럼 임플리시트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익스플리시트 펑션과 임플리시트 펑션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제 익스플리시트 펑션이라는 건 이제 양함수고요. 임플리시트 펑션이라는 건 이제 음함수입니다. 그래서 양함수는 y는 fx꼴로 나타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y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함수고요. 음함수는 x와 y가 동시에 인풋으로 들어가서 0이 되는 혹은 상수가 되는 이런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이 가장 좋은 예시죠. 그래서 음함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이걸 굳이 양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대로 예를 들어 9라는 게 있으면 다음과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1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f의 x, y, g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표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d를 아웃풋으로 내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등고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리가 5일 수도 있고 거리가 3일 수도 있고 또 내부로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이러한 함수를 SDF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면 implicit representation 방금 배운 것들로 예측을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또 공력 성능을 예측을 하는데 단면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미지가 아닌 SDF 값으로 변환을 해서 넣어준 사례입니다. 그런 후에 X축 방향, Y축 방향의 물리량을 예측을 한 경우 그리고 이때도 CNN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LBM으로 예측한 것과 CNN으로 예측한 게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3D입니다. 이 차량의 정보를 또 SDF로 그 레이어별로 SDF를 만들면 3D가 되겠죠. 그래서 3D 형태의 SDF를 입력으로 넣어줘서 축소를 하고 그리고 축소된 공간에 축소를 하고 다시 복원을 하는데 복원을 했을 때는 이런 플로우 필드 값이 생성이 되도록 한 겁니다. 또 중간에는 특히 또 리그레션을 달아서 축소된 공간에 리그레션을 달아서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정보를 기존의 복셀 혹은 포인트 클라우드 혹은 메쉬로 넣는 게 아니라 SDF로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고요. 또 좀 더 임플리시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필드를 예측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시 뉴럴 레프레젠테이션 INR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인풋이 좌표값으로 들어가는 그런 함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3D 필드 값을 예측할 거다라고 하면 일단 3D 정보를 해서 어떤 쉐입의 피처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위치 XYZ 값을 입력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XYZ 값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물리량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압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필드 값을 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의 필드 값들을 다 예측을 해서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델이 굉장히 컴팩트해질 수 있다.